출제되었었죠. 예전에. 크라이티스는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에서 흥미와 적성을 세 가지 변인과 관련지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변인이 뭐냐? 그게 이제 세 가지 변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눈 건데요. 첫 번째가 적응성이고요. 자, 두 번째가 결정성이고요. 세 번째가 현실성입니다. 이 적응성에서 이제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누어서 적응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성에 대해서는 다재다능형이 있고 우유부단형이 있잖아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이렇게 나누어서 우유부단하냐 안 하냐 그런 것들을 좀 다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실성이라고 했었죠. 현실성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인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유형을 요구하는 비현실형과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유형을 요구하는 불충족형으로 분류되어서 비현실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가지가 뭐였냐면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재다능형과 그 다음 우유부단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비현실형, 불충족형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쭉 이제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 변인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 변인은 바로 앞에서 했던 적응성, 두 번째가 바로 결정성, 세 번째가 현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적응성, 그 다음에 현실성, 그 다음에 결정성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을 문장으로 외워볼까요? 자, 앞에 밑에 받침이 다 있어서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여 잘 결정하였다. 문장처럼 외우자 이 말이죠. 자,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는 현실에 적응하여 잘 결정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암기 문장처럼 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앞에 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꼭 알아놓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현실형과 불충족형, 적응은 적응형과 부적응형, 그 다음에 결정은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쭉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기법을 크게 불안감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학습 촉진 기법이 있다. 거기서 이제 각 유형별로 세 가지씩 써라라고 했어요. 그럼 모두 6가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높습니다. 자, 불안감소 기법이 있는데요. 자극 제어 기법,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점진 이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죠. 자, 불안을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극 제어에서 이 자극은 뭐냐면 불안 유발 자극이라 하거든요. 불안 유발 자극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입니다. 예컨대 시험과 같이 다수에게 불안을 주는 조건은 시험 제도라든지 시험 절차라든지 시험 방법 등을 바꿔보자. 그러면 시험 불안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안 유발 자극을 제어하는 겁니다. 불안 유발 자극을 제어하는 기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례까지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념만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체계적 둔감법이 나오죠.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놓고 불안 반응이 약한 수준,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부터 강도가 높은 수준의 순서로 자극을 제시해 나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죠.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유계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둔감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진 이완입니다. 점진 이완은 점차로 한 근육씩 순서대로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게 점진 이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릴렉스를 시킬 때 근 이완을 쓰잖아요. 근육 이완을 쓴다고요. 자, 근육 이완을 쓸 때 한 근육씩 순서대로 이완을 해서 몸 전체를 이완하는 겁니다. 이걸 점진 이완이라고 하고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근육 긴장을 풀면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개발된 기법이 점진 이완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에서도 먼저 이완 훈련을 먼저 하는 이유가 이완 자체를 획득하게 되면 불안이 감소해진다라는 기제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7번의 첫 번째 불안 감소 기법 3가지, 자극 제어 기법, 체계적 둔감법, 점진 이완 3가지였습니다. 학습 촉진 들어갑니다. 학습 촉진이라는 것은 촉진이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더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화가 대표적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직업 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 있는 문장이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화라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향상시키고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강화, 레인포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모방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모방할 때 이 모방은 일종의 모델링이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적 모방을 이야기할 때 반두라가 생각나요. 되게 관찰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죠. 일종의 모델링 기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학습 촉진 기법에 들어갑니다. 변별학습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 능력을 검사 도구, 다른 것을 사용해서 변별을 하고 자, 비교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선택이라든지 결정 능력을 검사 도구라든지 다른 것을 그냥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별을 해봐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 이 말이죠. 변별을 해서 자, 비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변별 학습은 어떠한 검사 도구나 다른 것을 사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그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이 바람직한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 그대로 변별 학습입니다. 변별 학습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을 잡을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촉진 기법 3가지 말씀하세요. 네, 강화, 사회적 모방, 변별 학습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